뉴스 한번 요 정도로 네. 네, 정리하고요.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굴려. 자, 이거 뭐 사실 우리 권 프로하고 뉴스를 반복 안 하는 걸 저희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스위스 필요시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얼마나 커질지 몰라. 제가 한두 번 소개시켜드렸죠. 그 김영필의 3번 월스트리트라고 이제 제가 잘 읽는 네네네네. 보도인데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몇 개를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 생각도 좀 드릴게요. 자, 지난 주말에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소동이 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비교적 바이든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유동성 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CS 은행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와 실리콘밸리 은행은 본질적으로 다른 은행이죠.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구분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네. CS가 문제가 되는 거하고 그 SVV가 문제가 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측면이나 자산 규모도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게 지역은행 그 실리콘밸리의 지역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글로벌 은행은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CS는 자산 규모가 5,313억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이 달러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네. 현재 원 스위스 프랑이 1,429원이니까 스위스는 유로 안 써요? 안 쓰죠. 여기 프랑, 스위스 프랑 쓰죠.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5,313억 그 스위스 프랑의 자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1년 말로 현재 장외 파생 상품의 계약이 14조 5천억 스위스 프랑입니다. 이게 달러로 하면 15조 7천억 달러. 15조만 잡으면 얼마입니까? 경이네요, 경. 경으로 들어가요. 한 일경 뭐 예. 8천조쯤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갚아야 될 채권의 규모가 2,230억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니 그냥 뭐 예금 받아가지고 국채 산재밖에 없는데요. 거기 뭐 장파, 장외 파생 상품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자산에 그럼 뭔데 딱 보자 그러면 재무제표 심플하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고. 처방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예금 자본만 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니네 갖고 있는 국채 갖고 와. 담보 잡아줄게. 끝. 예. 이거 이상 할 일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 가운데 하루 이틀만 고민해도 결정하면 되는데 스위스 프랑은 보세요. 21년 말 현재 장외 파생 상품이 14조 5천억 스위스 프랑이라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금융회사에 있을 때 장외 파생 상품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다 카운터 파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결국 BNP 파리바 이런 데서 CS 크레딧 스위스가 상대방인 파생 상품 계약의 갱신. 왜냐하면 이제 텀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갱신 조항들도 있거든요. 그거 안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디폴트 나면 그 손해를 다 우리가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갱신을 안 하기로 한다라고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쪽에서도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니까 BNP 파리바 같은 게 10% 빠지고 맞아요. 거래가 중단되는 효과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다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게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죠. 장외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뭐 저 자산 규모가 5,300억밖에 안 되는데 14조 5천억 스위스 프랑의 장외 파생 상품 이게 레버리지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크로스 보더.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딜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스위스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국의 프랑스에 다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실이 전염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실리콘밸리 그 동네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의 문제로 확산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크로스 보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차원이 다른 위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이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상품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의 위험을 잘 이렇게 측정하기가 쉽지 구분하고. 않겠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이 크레딧 스위스는 SBV하고 다른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 고도의 난리지 베이스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근무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게 그 지역은행은 뭐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값도 천양지차로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CS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능한 사람들 다 나갑니다. 그렇죠. 네, 고만삭스로 옮기고 모건 스탠리 옮기고 다 그 사람들끼리 그 리그가 있어서 다 나가요. 블룸버그에서 다 채용하고 막 이 정보를 보고 다 나간다. 그렇게 나가면 이 은행은 처리가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렇죠. 야 전임자가 다 하는데 내가 인수인계 받았는데 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리만이 망했을 때 리만을 사자 막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네, 산업은행 총재가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내가 진짜 저 솔직히 저게 뭐 리만을 사면 뭐래요? 그 안에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 맺은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해석, 운용 이런 거 다 그들이 해야 되거든요. 못 해요. 그쵸. 이미 CS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나가고 있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너스를 못 받거든요. 네. 거기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CS는 갚아야 될 부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CS가 예, CS가. 예. 누구한테 뭐 아니 그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다가 예금자도 그래서 아까 있고, 제가 말씀 채권자도 있고. 예금자 네. 예금 보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CS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는 거죠. 2,230억 스위스 프랑인데 이게 1235. 2024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44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채권들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 은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CS의 차이를 이제 극명하게 대조해드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씩은 준비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함께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유가가 폭락하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상당히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요. JP모간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반 미셸이 어제 뭐라 그랬지?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이었을 수도 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왜 통상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어째 겁을 줘. 그 다음에 프로님이 용기 좀 주세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네. 블랙록의 레리 핑크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레리 핑크. 네, 레리 핑크가 뭐라 그랬냐? 도미노가 시작됐는가 피해가 얼마가 퍼질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돈 풀기와 규제 변화의 결과가 지역은행에 얼마나 많은 추가 영업 정지를 불러올지 아직 알 수 없고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년 동안 3.5 또는 4%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6% 나오는 거 이런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걱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과 금융 시스템은 곧 뭐를 야기하냐면 소비의 급락을 야기합니다. 아 이거 은행이 뭐 문제되는데 무슨 소비가 은행이 문제가 됐다는 건 모든 금융 거래를 보수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출 안 해주기 시작한다고. 경색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돈의 흐름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융위기는 수요를 파괴한다. 은행들은 신용 제공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큰 지출을 꺼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미룬다. 금리는 수요 파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금리 인상은 중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요. 국채가요.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3.3대까지 빠졌잖아요. 와. 장중에.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준에다가. 지금 당신들 0.25, 0.5 난센스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0%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는 연준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0.25를 올릴지 동결을 할지 그거 가지고 고민 중일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CS 문제라든지 또 CS와 연결된 유럽은행의 문제들 같은 걸 보면서도
0.25라도 금리를 올리는 결정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투자의 관점 축은 이제 물가를 너무 의식해서 하는 그거는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불안정 그리고 이제 경기의 침체에 대한 시각을 딱 장착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네. 연준이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여 줄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벌어졌던 유럽 시장에서 벌어졌던 거는 사실 지난 주말에 해프닝성으로 나왔던 그 미국의 지역 은행의 유동성 문제하고는 궤가 좀 다른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 0.25 하는지 동결하는지 우리 투표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요? 아 투표. 네. 우리 3프로 TV 앱에 또 투표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0.25% 올린다. 그리고 동결한다. 네. 이 정도 안에서 한번 투표를 그러면 진행해서 오늘 9시 시작할 때쯤 9시 장 시작할 때쯤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 투표는 아직 기능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 개발자들이 그걸 또 올려주셔야 될 그거 거고. 한대 실행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FMC 회의 때까지. 그러면 왜냐면 이제 그 투표에 또 우리 아침마다 예. 출연자 계속 갈지 아니면 그만 끌어내릴지 그 투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투표할 게 많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한마디만 좀 첨언을 좀 네? 드리고 싶었는데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GSIB라 그래가지고 글로벌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은행이다라고 해서 분류를 해놓은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근데 SVB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미국 감독 체계가 좀 달라요. 그렇게 되게 시스템하게 중요한 은행은 페드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SVB 같은 지역 은행들은 예보가 관리를 해요. CS 같은데 누가 감독을 해요? 관리 감독을? 이거는 GSIB 같은 경우는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 국의 감독 당국이 있긴 있는데 거긴 바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규제가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그 왜 예보가 SVB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냐면은 감독을 그 작은 은행은 예보가 해요, 미국은. 그리고 이제 큰 은행들은 페드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사이즈가 다르다는 말씀 아까 김프로님 계속 주셨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아예 감독 자체를 달리 받는 정도의 규모다. CS를 미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런 급의 은행이라는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린 겁니다.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는 CS 감독 당국이, 스위스 감독 당국이 하는 거죠. 스위스가 네, 네. 이 정도 크면 못할 것 같은데 잘 스위스도. 뭐 그 스위스에 본사가 있다 뿐이지 사실 전 세계에서 다 영업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스위스 내에서 영업은 뭐 크지 않죠. 네. 나라가 작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뉴스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